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인공지능학과 아이라스크 연구실에서 석사 2차수 진행 예정인 김리나입니다. 이 논문은 오픈AI의 Robust Speech Recognition via Large Scale Weak Supervision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음성 인식, ASR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 중요한 연구입니다. ICML 2023회에 발표되었고 현재까지 5374회 인용되었습니다. 발표는 논문의 형식과 비슷하게 Introduction, Proposed Method, Experiment, Analysis, Conclusion, Limitation and Future Work 순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Speech Recognition은 Wave2Back 2.0의 Unsupervised Pre-training 테크닉을 주로 활용하였습니다. Unsupervised Pre-training은 사람의 라벨링이 없이 로우 오디오로부터 직접 학습할 수 있어서 라벨이 없는 대규모 음성 데이터셋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성 인식과 같은 실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파인튜닝 단계가 필수적입니다. 이로 인해서 비지도 학습 방식의 실용성과 영향력에 한계가 생기고 파인튜닝 자체도 숙련된 전문가가 필요한 복잡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음성 인식 시스템은 이런 배포 시점에 별도의 파인튜닝이 없이도 다양한 환경에서 즉시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데이터셋과 도메인에서 슈퍼바이스드 프리트레이닝된 음성 인식 시스템은 단일 출처에서 훈련된 모델보다 훨씬 더 높은 강인성과 더 뛰어난 일반화 성능을 보입니다. 하지만 사용 가능한 고품질 데이터의 양은 제한적입니다. 이처럼 기존의 고품질 데이터셋이 크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weak supervised를 기반으로 음성 인식 규모를 총 68만 시간에 이르는 라벨 오디오 데이터를 학습시켰습니다. 이런 68시간에 이르는 large scale 오디오 데이터셋을 활용했다는 규모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영어 기반 음성 인식을 넘어서 이제 다국어 그리고 이런 멀티태스크 모델로 적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한 이 위스퍼는 셀프 슈퍼비전이나 셀프 트레이닝 이런 복잡한 기술이 없이도 좋은 성능을 달성했으며 로버스트한 음성인식 연구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우선 이 논문에서는 인터넷상에서 존재하는 자막, 오디오상을 수집하여 데이터셋을 구성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양한 환경, 그리고 녹음 방식, 화자, 언어에 걸쳐서 매우 다양한 분포의 오디오 데이터셋이 생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로우 데이터셋에는 저품질의 자막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많은 자막은 실제로 사람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기존 ASR 시스템의 출력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연구에 따르면 사람과 기계 생성 텍스트가 혼합된 데이터셋을 학습에 사용할 경우 번역 시스템의 성능이 크게 저하될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계 생성 자막을 탐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여러 휴리스틱을 개발했습니다. 먼저 쉼표, 느낌표, 물음표와 같은 문장 부호, 문단과 같은 이런 공백 포맷, 대소문자와 같이 오디오만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특징들을 제거하거나 정교화합니다. 또한 오디오 언어 디텍터를 사용했으며 이를 사용해서 오디오의 실제 언어가 자막의 언어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오디오 자막상을 음성인식 훈련 예제에서 제외하고 해당 데이터를 스피치 트랜슬레이션 학습 데이터로 추가했습니다. 또한 자막 텍스트 중복 제거를 수행하여서 중복되거나 자동 생성된 콘텐츠의 양을 줄이기 위한 정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데이터 구성은 영어 ASR이 65%, 멀티링구얼 ASR이 17%, 트랜슬레이션이 1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는 음성인식을 위한 대규모 감독 기반 사전학습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모델 구조 자체의 개선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기존의 검증된 아키텍처인 인코더, 디코더 구조의 트랜스포머를 선택했습니다.
인풋으로는 80채널 로그멜 스펙트로그램이 들어가고 토크나이저로는 GPT-2에서 사용된 바이트 수준의 BP 텍스트 토크나이저를 사용했습니다. 하나의 동일한 오디오로부터 수행할 수 있는 태스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음성 인식뿐만이 아니라 번역, 음성 활성 탐지, 정렬, 언어 식별 등이 그 예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입력에 대해 여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태스크 명시가 필수적인데요. 이를 스페셜 토큰이라고 이런 스페셜 토큰에 명시합니다. 예측의 시작은 항상 이런 start of transcript 토큰으로 시작하고 먼저 오디오에서 무슨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지 예측을 합니다. 또한 다음 토큰은 transcribe 아니면 translate 중에서 어떤 작업을 수행할 것인지를 지정합니다. 이후 타임스탬프를 예측할지 여부를 지정하는데 타임스탬프를 예측하지 않을 경우에는 no timestamps 토큰을 포함시킵니다. 이 시점에서 태스크 그리고 출력 형식이 완전히 명시가 되고 텍스트 생성이 시작되게 됩니다. 위스퍼의 목표는 데이터셋별 파인튜닝이 없이도 고품질 결과를 안정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하나의 강력한 음성 처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실험하기 위해서 기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음성 처리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사용하여서 위스퍼가 도메인, 태스크, 언어 전반에 걸쳐 얼마나 잘 일반화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각 데이터셋에서 제공하는 표준평가 프로토콜은 일반적으로 학습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가 분리되어 있지만 이 위스퍼를 제로샷 설정으로 평가합니다. 즉, 각 데이터셋의 학습 데이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바로 테스트셋에 적용하여서 이 모델의 광범위한 일반화 성능을 측정합니다. 또한 평가 매트릭으로는 음성인식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단어 오류율을 나타내는 이 WER 매트릭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평가하고 비교합니다. 왼쪽 피규어는 위스퍼 논문의 핵심 주장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제로샷 위스퍼 모델이 인간의 경고성과의 격차를 좁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X축은 리브리 스피치라는 표준 음성 인식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의 단어 오류율입니다. X축 값이 낮을수록 리브리 스피치 데이터셋에 대한 성능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이 축은 모델의 in distribution의 성능을 나타냅니다. Y축은 리브리 스피치와는 다른 다양한 환경을 포함하는 여러 데이터셋에서의 평균 단어 오류율입니다. Y축 값이 낮을수록 다양한 환경에서도 성능이 좋다는 의미이고요. 이 축은 모델의 강건성 혹은 out of distribution, 즉 일반화 성능을 나타냅니다. 보시다시피 파란색 점으로 표시된 기존 모델들은 X축의 성능이 뛰어나지만 Y축의 성능이 매우 나쁩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온실 속에서는 최고지만 야생에서는 약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보라색 점인 위스퍼 모델들은 다양한 환경에서도 꾸준히 낮은 오류율을 보여주며 이상적인 검은 점선에 훨씬 가깝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이 위스퍼의 성능이 주황색 점으로 표시된 인간의 성능 범위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위스퍼가 단순히 성능이 좋은 것을 넘어서 인간 수준의 경고성을 달성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결과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신 위스퍼의 경고성을 오른쪽 테이블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로 뒷받침합니다. 이 표는 당시 소타 모델인 웨이브2백 2.0과 위스퍼의 성능을 비교합니다. 먼저 기준 데이터셋인 리브리 스피치 클리너에서 두 모델의 오류율이 2.7%로 동일합니다. 즉 깨끗한 환경에서는 두 모델의 성능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현실적인 데이터셋으로 넘어가면 결과는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소음이 많은 차임6 데이터셋에서 웨이브2백의 오류율은 65.8%에 달하지만 위스퍼는 25.5%로 훨씬 안정적인 성능을 보입니다.
이 맨 아래 average 수치를 보시면 위스퍼는 다른 모든 데이터셋에서 평균적으로 오류율을 55.2%나 감소시켰습니다. 이는 위스퍼가 특정 환경에서만 강한 모델이 아니라 어떤 환경을 만나도 일관되게 높은 성능을 내는 매우 로버스트한 모델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위스퍼의 다국어 처리 능력과 다중 작업 성능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은 다국어 음성 인식 성능을, 오른쪽은 다국어에서 영어로의 음성 번역 성능을 보여줍니다. 두 그래프 모두 X축은 학습 데이터의 양을 나타내는데 과연 데이터의 양이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음성인식 그래프를 보시면 X축은 각 언어별로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시간을, Y축은 단어 오류율을 나타내는 WER입니다. 아시다시피 WER은 낮을수록 성능이 좋은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의 양이 많아질수록 오류율이 뚜렷하게 떨어지는 아주 강력한 선형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이 R 제곱값이 0.83이라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이는 특정 언어의 음성인식 성능 차이 중 무려 83%를 오직 학습 데이터 양 하나만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저자원 언어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방향이 매우 명확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것은 바로 데이터를 더 많이 모으는 것입니다. 이제 오른쪽 음성 번역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X축은 동일하게 번역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양이고 Y축은 번역 성능 지표인 블루 점수입니다. 블루는 스코어가 높을수록 성능이 좋습니다. 이 그래프도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전반적인 추세는 보여줍니다. 하지만 왼쪽 그래프와는 뭔가 분위기가 다르게 점들이 훨씬 넓게 흩어져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R제곱값이 0.24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데이터의 양이 번역 성능의 차이를 겨우 24%밖에 설명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왼쪽과 비교하면 상관관계가 매우 약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데이터의 퀄리티에 있습니다. 위스퍼의 번역학습 데이터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오디오 언어와 텍스트 언어가 일치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생성된 일종의 부산물입니다. 그렇다 보니 데이터 생성 과정에서 노이즈가 많이 섞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 논문에서는 웨일스어 번역 데이터로 분류된 상당수가 실제로는 영어를 웨일스어로 잘못 인식한 저품질 데이터였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합니다. 이렇게 데이터의 질이 낮으면 양이 아무리 많아도 성능 향상으로 온전히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그래프를 통해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음성 인식의 경우에는 성능은 데이터의 양과 매우 강력하고 예측 가능한 관계를 맺습니다. 반면 음성 번역과 같이 더 복잡한 작업에서는 양도 중요하지만 데이터의 질이 최종 성능에 훨씬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위스퍼의 실용적인 성능을 가장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롱폼 트랜스크립션, 한국말로 말해서 장문 받아쓰기 능력입니다. 이 실험은 학문적인 벤치마크를 넘어서 실제 서비스되고 있는 4개의 유명 상용 ASR 서비스와 고성능 오픈소스 모델인 엔비디아 STT 그리고 위스퍼의 성능을 직접 비교한 결과입니다. 테스트에는 팟캐스트, TV쇼, 기업 실적 발표 이런 몇 분에서 몇 시간에 이르는 실제 긴 오디오들이 사용되었습니다. X축은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진 7개의 실제 데이터셋이고 Y축은 단어 오류율 WER로 당연히 낮을수록 좋습니다. 각 데이터셋마다 여러 개의 박스 플롯이 있는데 각 박스는 특정 ASR 시스템의 성능 분포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박스는 파란색 위스퍼입니다. 이 박스 플롯에서 두 가지를 중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박스 안에 적힌 숫자, 즉 전체 데이터셋의 평균 오류율이고 둘째는 박스의 위치와 높이, 즉 성능의 안정성입니다. 박스가 아래쪽에 있고 높이가 낮을수록 더 안정적이고 좋은 성능을 의미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 박스인 위스퍼가 거의 모든 데이터셋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이를 통해서 위스퍼는 단순히 학문적인 환경에서 뛰어난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하고 도전적인 실제 환경의 긴 오디오에서도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상용 시스템들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위스퍼가 상용 ASR 시스템과 비교해도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인간과 비교했을 때는 어떨까요? 이 슬라이드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실험을 위해 연구자들은 킨케이드 46라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25개의 오디오를 선택하여서 위스퍼와 여러 상용 ASR 서비스 그리고 5개의 전문 인간 트랜스크립션 서비스의 성능을 직접 비교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위스퍼의 성능이고 그 옆에 ABCD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상용 ASR 시스템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이 FGHI가 바로 인간 트랜스크립션 서비스의 결과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서비스는 컴퓨터 어시스티드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초벌 번역은 기계가 하고 인간이 검수하는 방식입니다. 나머지 4개는 100% 인간이 직접 듣고 받아 쓰는 서비스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위스퍼의 평균 오류율은 8.81%입니다. 다른 상용 ASR 시스템들은 9.66%에서 12.2% 사이 오류율을 보이고 이제 위스퍼가 다른 모든 ASR 시스템보다 성능이 좋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성능을 보시면 컴퓨터 어시스티드 방식인 이 서비스가 7.61%로 가장 낮은 오류율을 기록했습니다. 100% 인간이 작업한 나머지 4개의 서비스는 8.14%에서 10.5% 사이 오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스퍼의 성능 8.81%는 컴퓨터 보조 인간 트랜스크립션 서비스와 불과 1.2%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위스퍼가 순수 인간 전사 서비스인 H나 I보다 오히려 더 정확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모든 인간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결과는 위스퍼의 영어 음성 인식 능력이 더 이상의 개선 여지가 없는 사실상 인간 수준에 매우 근접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위스퍼의 놀라운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능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이번 분석 파트에서는 그 비결 중 하나인 스케일의 힘, 즉 스케일링 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X축인 모델의 파라미터 크기를 늘렸을 때 4가지 다른 작업의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는 English Speech Recognition 그래프입니다. Y축은 WER이므로 낮을수록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델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오류율이 꾸준히 감소합니다. 하지만 모델이 커질수록 성능 향상폭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영어 인식 성능이 이미 인간 수준에 근접해서 성능이 포화된 상태, 세츄레이션 된 상태에 가까워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국어 음성 인식 그래프입니다. 영어와 달리 아직 성능 향상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모델 크기가 커질수록 성능이 매우 꾸준하고 가파르게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음성 번역 그래프입니다.
Y축은 번역 성능 지표인 블루 점수이므로 높을수록 좋고, 이 그래프에서도 모델 크기가 커질수록 성능이 꾸준히 향상되는 매우 명확한 스케일링 법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언어 식별 그래프입니다. Y축은 정확도를 나타내고 높을수록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델이 커질수록 어떤 언어인지 더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4개의 그래프를 종합해서 저희는 매우 중요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어 음성 인식을 제외한 모든 작업에서 모델 크기를 키우는 것이 여전히 성능 향상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위스퍼의 성공이 단지 데이터의 양뿐만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충분히 큰 모델이라는 규모의 힘에서 비롯되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더 크게 만들수록 더 똑똑해진다. 이런 딥러닝의 기본 원리가 위스퍼의 다국어, 다중작업 능력 전반에 걸쳐 강력하게 작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저희는 모델의 크기가 커질수록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번에는 스케일링 법칙의 또 다른 핵심 축인 데이터셋의 크기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좋다는 원리가 위스퍼에서도 명확하게 작동함을 보여줍니다. 모든 작업에서 데이터셋의 크기가 커질수록 성능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직 성능 포화에 도달하지 않은 다국어 인식 그리고 번역 작업에서는 데이터 규모의 효과가 훨씬 더 극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모델과 데이터의 규모가 클수록 좋다는 스케일링 법칙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 언어와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학습시키는 것이 과연 영어 인식 성능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오히려 방해가 될까 하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두 종류의 모델을 비교합니다. 파란색 점은 오직 영어 데이터로만 학습한 모델입니다. 주황색 점은 영어와 다른 언어, 그리고 번역과 같은 다른 작업을 함께 학습한 우리 위스퍼 모델의 표준 모델입니다. X축은 모델 학습에 사용된 컴퓨팅 양, 플롭스, 즉 모델의 규모와 학습량을 종합한 척도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큰 모델을 더 많이 학습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Y축은 영어 음성 인식의 평균 오류율인 WER입니다. 계속 말했듯이 이 점수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이제 두 모델의 성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이 그래프의 왼쪽을 보시면 규모가 작을 때를 나타냅니다. 주황색 선을 뜻하는 다중 작업이 파란색 선보다 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언어와 작업을 함께 학습시키는 것이 오히려 영어 성능에 방해가 되는 부정적 전이, 네거티브 트랜스퍼가 일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작은 모델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것저것 배우는 게 벅찼던 거죠. 하지만 이제 그래프의 오른쪽, 즉 규모가 커질수록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면 두 선이 교차하면서 상황이 역전됩니다. 모델이 충분히 커지자 주황색 선이 파란색 선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는 다른 언어와 다른 작업에서 배운 지식이 오히려 영어 성능을 향상시키는 포지티브 트랜스퍼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큰 모델에서는 다중 작업을 한 모델이 영어만 학습한 모델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규모는 단순히 성능을 높이는 것을 넘어 지식 전이 방향성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모델에게는 독이었던 다중 작업 학습이 모델의 캐퍼시티가 충분히 커지자 오히려 약이 된 것입니다. 이는 모델이 충분히 크다면 한 가지 작업에서 얻은 지식을 다른 작업에 활용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스퍼의 뛰어난 성능은 단순히 많은 영어 데이터를 학습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언어와 작업에서 얻은 풍부한 지식이 이런 긍정적 전이를 통해 영어 성능을 더욱 끌어올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중작업 그리고 다국어 학습의 진정한 힘입니다. 결론입니다. 먼저 위스퍼가 증명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대규모 지도학습은 ASR의 경고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강력한 패러다임입니다. 또한 파인튜닝이 없이 제로샷만으로 인간 수준의 성능에 도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정 데이터셋에 대한 추가 학습이 없이도 다양한 실제 환경에서 상용 시스템을 능가하고 전문적인 인간 트랜스크라이버와 대등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로 규모는 다중 작업 학습의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핵심 요소라는 것입니다. 모델과 데이터의 규모가 충분히 커지자 다른 언어와 작업에서 얻은 지식이 주요 태스크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포지티브 트랜스퍼를 일으켰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논문은 ASR 연구의 패러다임을 최적화해서 일반화로 전환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부분에서 연구가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청중에게 앞으로 연구해볼 만한 흥미로운 주제를 다수 던져주었습니다. 우선 데이터의 양이 성능과 직결되기 때문에 저자원 언어에 대해서는 성능이 여전히 낮습니다. 또한 긴 오디오 처리 시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거나 실제 오디오와 전혀 다른 내용을 생성하는 할루시네이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내재된 사회적, 인구 통계학적 편향을 그대로 학습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강력한 제로샷 성능을 기반으로 소량의 고품질 데이터만으로도 특정 도메인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적용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고 강화학습이나 더 정교한 빔서치 등을 통해서 이런 할루시네이션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연구를 제시했으며 모델이 특정 편향을 발현하지 않도록 제어하거나 사용자가 원하는 스타일로 출력을 제어하는 연구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상 위스퍼 논문에 대한 온라인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